네, 6월 21일 해외 축구하고 메이저리그 분석 코멘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메이저리그 15경기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축구 6경기 있는데 음, 갈만한 일정인 것 같으니까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메이저리그 어제부터 제가 해축처럼 정리해가지고 설명드리고 있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음, 뭐 의견 같은 거 다양하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여쭤봤는데 단 한 분도 댓글 안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메이저리그 4연속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조합 참여하실 분들 유튜브 멤버십 VIP 가입하시면 되고요. 어제 이제 음, 메이저리그 따로 그다음에 해축하고 배구 근데 이제 여기 갈 게 없어서 디트승 일반승 하나 꼈거든요. 마인승도 갔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야간은 잘 들어오고 있는데 주간이 조금 말썽이에요. 그래서 조금 틀려도 좀 억울하게 좀 틀리는 상황인데 주간 잘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메이저리그부터 가겠습니다. 내일 뭐 수입전 없고요. 다 첫 번째 시리즈 1차전이니까 대신에 지금 핸디가 없어요. 프레니. 그래서 아예 뭐 일반승, 마인승, 역배 이렇게만 승패는 접근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첫 번째 시애틀하고 컵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유일하게 내일 낮 경기인데 커비하고 보이드의 어떤 선발 맞대결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어떤 양 팀의 흐름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 뭐 둘 다 나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이제 내일 이 경기를 지는 팀이 이제 연패에 빠지는 건데 커비는 처음 만나요. 그래서 맷 보이드도 많이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2년 전에 한번 만났는데 최근에 4경기에서 호투를 하고 있는 게 맷 보이드고요. 그 다음에 시애틀의 커비도 3경기 연속 호투를 하고 있습니다. 커비가 올 시즌 지금 뭐 많은 경기를 치르진 않았고 우리가 알던 커비의 모습은 아니지만 뭐 최근에 조금 0점이 다시 잡힌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지금 리글리 필드인데 9점으로 줬잖아요. 이 말은 바람이 좀 외야로 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더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선발전만 봤을 땐 저득점 볼 수는 있겠지만 언더를 볼 수 있는 지금 리글리 필드 기준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은 런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바 보고요. 승패는 저는 컵스 승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컵스가 저는 그래도 맷 보이드가 커비보다는 좀 더 신뢰도가 가요. 왜냐면 커비가 최근에 좀 0점이 잡힌 건 맞지만 결국에는 빠따들이 시애틀 빠따가 맷 보이드를 공략을 하느냐 컵스 타선이 커비를 공략하느냐를 봤을 때 최근에 어떤 타선의 흐름은 저는 컵스가 확실히 좀 더 낫다고 보고 특히 시애틀 같은 경우 리그 좌완상대 타겟슈표가 뭐 한 11위, 12위 정도 돼요. 그래서 평균보다 살짝 위인데 기본적으로 좌완한테 뭐 강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려운 경기지만 저는 이 경기는 타선 차이로 좀 승패 갈린다고 보고요. 컵스 승에 다득점. 바람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오히려 저는 컵스 장타력 믿어보겠습니다. 컵스 승에 다득점 보고요. 그 다음에 텍사스하고 피츠버그입니다. 그래서 피츠는 지금 뭐 더블헤더 치르고 온 상태니까 조금 좀 빡세긴 할 거예요. 그래서 더블헤더 치르고 원정에서 그 다음에 또 텍사스 그 다음에 본인도 홈으로 왔기 때문에 이동을 좀 했기 때문에 피로도는 있을 거고요. 텍사스는 지금 에이스 디그롬이 나옵니다. 확실히 우리가 알던 매치의 디그롬 피칭이 지금 나오고 있고 최근 11경기에서 호투하고 있고 최근에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버로스 같은 경우에 텍사스가 깔만한 선발이 나오긴 했는데 텍사스가 다시 연패에 빠지면서 타선도 안 좋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텍사스 승 언더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텍사스 승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언더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그롬이 나왔는데 이제 텍사스가 지는 경기들의 대부분이 많은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텍사스 승 저득점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골라서 가셔야 되거나 아니면 뭐 이 경기 뭐 가기 그러신 분들은 뭐 텍사스 흐름이 너무 안 좋고 똥배당이면 패스하셔도 되는 경기고 가야 한다면 텍사스 승이나 언더 쪽으로 접근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피치 보기는 어려워요. 아무리 텍사스 그러니까 뭐 프랜이 있는 것도 지금 아니고요. 가려면 생녀 가야 되는데 그건 조금 무리수 같고요. 그 다음에 디트하고 템파입니다. 여기도 이제 디트가 더블헤더를 이제 치르고 경기를 임하고 있는 임할 예정인데 플레어티하고 바즈입니다. 뭐 둘 다 저는 뭐 잘 던져줄 수 있는 카드들이 나왔고 플레어티는 지난 시즌 한 경기 부진 바즈는 처음 만납니다. 그래서 바즈도 안 좋았던 구간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 아주 안 좋았던 구간 벗어나면서 뭐 엄청 잘 던지고 있는 건 아닌데 뭐 5이닝 3실점, 5.2이닝 3실점, 5.1이닝 3실점, 6이닝 무실점 뭐 이런 피칭입니다. 그래서 안 좋았을 때 흐름은 이겨낸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잭 플레어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잘 던졌어요. 한 5경기 잘 던지다가 CNC 상대로 맞았고, 뭐 플레어티 정도면 2경기 연속 부진한다는 거를 좀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뭐 언더만 보겠습니다. 승패는 좀 어렵다고 보고 엄대 엄이라고 보고, 이 경기는 뭐 투수전 양상만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뭐 핵심 주력감이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언더만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볼티하고 양키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양키스가 드디어 연패를 끊어냈고, 볼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흐름은 당연히 볼티가 좋고요. 스가노하고 프리드인데, 프리드는 지난 시즌 한번 만나서 안 좋았는데, 뭐 올 시즌 양키 와서 너무 잘 던지고 있죠. 그래서 최근 3경기에서 호투하고 있고, 스가노는 이미 양키스를 올 시즌 한번 만났어요. 5이닝 5실점 호투. 다만 최근 2경기에서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양키스가 어쨌든 긴 연패 끊어냈고 타선도 어느 정도 터지면서 끊어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두 번째 만나고 최근에 어떤 스가노의 폼이라면 양키스가 일정 부분 공략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관건은 이제 볼티가 프리드를 공략을 하느냐 마느냐인데, 올 시즌 볼티가 좌한 상대로 타격 지표가 안 좋아요. 그래서 프리드도 작년 프리드보다 올해 프리드가 더 무섭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양키스 승에 마헨 승에 저득점 양마원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볼티가 저는 많은 점수 못 낸다고 보고, 양키스가 뭐 한 5, 6점 이상 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양마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티가 좌한 선발 시의 어떤 팀 승률 자체가 워낙 안 좋아요. 그 다음에 화삭하고 토론토, 화삭이 더블헤더 치르고 왔죠. 그래서 좀 화삭 입장에서는 좀 터프한 경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홈에서 수입당하고, 그 다음에 토론토 원정을 떠났기 때문에 일정상 빡세고, 또 어떤 불펜 소모들에 있어서도 부담이 좀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마틴하고 텀블인데, 일단 마틴은 그래도 화삭에서 믿어줄 만한 선발 카드예요. 최근에 만난 적도 없고, 텀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믿을 만한 카드는 아닙니다. 다만 지난 시즌 한 경기 호투하기도 했고, 그 다음 텀블이 지금 올 시즌 제가 알기로는 선발로 처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발 경험도 있는 친구니까 아마 선발로 쓸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는 텀블을 믿는 건 아닌데, 일단 화삭의 어떤 일정이 지금 빡센 거, 그리고 토론토가 뭐 홈에서만큼 어떤 타선에 기대치가 있고, 그리고 마틴도 괜찮은 투수긴 하지만 원정에서 조금 좀 접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땐 저는 이 경기는 토론토 승에 마헨 승에, 그 다음에 9.5를 줬는데, 어느 번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마틴이 그렇게 많이 안 털려도 뒤에 화삭이 불펜 좀 던지는 애들 나오면은 뒤에서 추가 점수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보면 오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간다면 토론토 승우선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토론토 승에 굳이 보면 오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6번째 애틀란타하고 마이애미입니다. 애틀란타 분위기 좋고요. 지금 다만 이제 선발이 푸엔테스라고 애틀란타 기준 최연소 빅리그 데뷔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유리아스 이후로도 최연소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 친구가 데뷔전을 치르고, 그 다음에 마이애미는 지금 연패에 빠져있는데 정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애미도 뭐 지금 정크 카드 나왔기 때문에 신뢰하기가 어렵고, 정크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왜냐면 지금 중요한 거는 이거 마이미 볼 분들은 없잖아요. 애틀을 가느냐 마느냐인데, 푸엔테스가 어떤 애냐면 트리플 A에서 딱 한 경기 던졌어요. 4.2이닝 1실점하고 콜업이 됐고, 지금 뭐 평가가 파이프라인이라던가 팬그래프에서 어떤 평가가 패스트볼이 좋다고 평가가 많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뭐 영상도 짧게 봤는데, 일단 잘 던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잘 던진다고 봐야 된다기보다는 뭐 무난한 피칭. 왜냐면 상대가 마이애미니까 평타치 정도는 쳐준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경기는 애틀 승에, 마헨 승에, 그 다음에 언어버는 예상이 좀 어렵습니다. 푸엔테스 때문에. 그래서 애틀 승, 마헨 승 우선에 굳이 보면 저득점 쪽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뭐 애틀이 지금 상승세기 때문에 뭐 정크 카드 나왔고, 푸엔테스 선발에서 좀 신뢰는 안 가지만 그래도 이거는 간다면 애틀 쪽으로 우선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좀 찝찝하다 하신 분들은 안 가셔도 됩니다. 경기는 많기 때문에 내일. 그 다음에 매치하고 필라는 매치가 제가 연패 끊는 타이밍 잡아봤는데, 야, 답이 없네요. 그래서 티드웰, 그 다음에 휠러면 이거는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왜냐면 지금 휠러가 지금 뭐 홈에서 잘 던지는 친구고, 뭐
매치 상대로 약한 선발도 아니고 올 시즌도 이미 한 경기 잘 던졌고 작년에도 잘 던졌고 티드웰은 데뷔전에서 부진했는데 지금의 어떤 필라의 상승세에서 티드웰을 못 털면 사실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필라 승에 마엔 승에 다득점 필마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시하고 세인트 첫 번째 페이지 마지막 경기인데 여기도 세인트가 더블헤더 치르고 왔고요. 팔란테하고 싱어의 맞대결인데 일단 이번 시즌 한 경기 6인 3실점으로 팔란테 호투를 했고요. 싱어도 이번 시즌 한 경기 호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조금 어려운데 신시가 좌한 상대 타격 지표가 하위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9.5 언더 그 다음에 우선 승패는 굳이 보면 신시 역배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시 역배보다 9.5 언더가 좀 더 나은 것 같은 게 일단 뭐 양팀의 타선으로 봤을 때 오바겠지만 세인트도 더블헤더 치르고 왔고 싱어 원정에서 좀 절긴 하지만 세인트가 좀 화석 타선 투수들 보다가 싱어공 보면 좀 치기 어렵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신시도 팔한테 다시 만나도 일정 분보 공략은 되겠지만 턴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기준점이 높기 때문에 이건 9.5 언더 우선 어렵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패는 구조 보면 신시 역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멘트가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좀 표가 커서 좀 줄일게요. 자, 두 번째 페이지고요. 어쨌든 지금 어제 야간은 지금 잘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가 지금 주간인데 메이저리그도 지금 4일 연속 들어오고 있고 조합 참여하실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 VIP 가입하시면 야간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미러키 미시오르스키가 내일 나와요. 그래서 어제 제가 코멘트 착각했습니다. 더블헤더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우천 취소돼서 등판 하루 거르고 그 다음 내일 나오는데 일단 미네는 라이언이 나와요. 그래서 뭐 이거는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프레는 못 가잖아요. 근데 미네 2배당은 메리트가 없다. 왜냐면 미시오르스키가 직전 경기 데뷔전처럼 잘 던져버리면 이거는 뭐 미러키가 이겨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러키가 뭐 흐름이 나쁜 것도 아니고 미네는 뭐 고작해 연패를 끊는 것 뿐인데 긴 연패를. 그래서 이거는 뭐 조라이언도 좋은 투수죠. 그래서 언더도 보고요. 이거는 미러키 역배. 그 다음에 8.5 언더 보겠습니다. 미네의 이 당 메리트는 지금 미네의 흐름에 메리트가 없다. 미러키 어떤 뭐 완전 뭐 진짜 버리는 카드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미러키 역배승의 저득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리하고 콜로 이거는 잭갤런하고 곰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곰버는 이제 올 시즌 처음 등판해가지고 애틀전 잘 던졌고요. 지난 시즌에는 반반이었습니다. 딱 에리 상대로 절반 잘 던졌고 절반 못 던졌고 그또 쿠어스에서 두 번 등판해서 쿠어스에서도 한 번 털렸고 한 번 잘 던졌어요. 잭갤런은 이번 시즌 한 경기 5이닝 60점 부진했는데 홈에서 부진을 했고요. 잭갤런이 원래 홈갤런이었는데 올 시즌에는 원정이 좀 더 신뢰도가 높아요. 원정에서는 3점대입니다. 그래서 쿠어스에서도 뭐 개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홈보다는 잘 던질 것 같아요. 그리고 에리 같은 경우는 좌한 상대 작년에는 리그 상위권이었습니다. 타격이. 근데 지금 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시즌 초보다. 그래도 평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마찬가지로 에리 이 당 메리트가 없다고 봐요. 뭐 잭갤런이 예년 같지 않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곰보를 믿는 건 아닌데 어떤 최근에 어떤 콜로의 흐름도 괜찮고 근데 이제 지금 프렌을 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이 경기는 콜로 역에 그다음에 오빠 좀 난타전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에리의 최근의 타선 흐름 그 다음에 콜로도 뭐 나쁘지 않은 타선 흐름이라면 갤런 상대로 어느 정도 득점 생산된다고 보고 불펜은 둘 다 답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휴스턴하고 엔저스입니다. 이 경기도 쉬운 경기는 아닌데 헌터 브라운하고 기쿠치면 헌터 브라운 뭐 지난 시즌 두 경기 잘 던졌고 올 시즌 지금 1점대로 워낙 좋고 또 최근 세 경기에서 호투하고 있고요. 기쿠치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조금 안 좋긴 한데 홈에서 워낙 좋아요. 기쿠치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기쿠치가 직전 경기 안 좋았네요. 죄송합니다. 직전 경기 안 좋았는데 원정에서 지금 최근에 피칭이 안 좋아서 그렇지 홈에서는 1점대예요. 그러니까 홈에서는 다 잘 던졌어요. 그래서 좌한 상대로 휴스턴이 강하긴 합니다. 강하긴 한데 기쿠치 정도 되는 레벨한테는 사실 턴다고 보기가 쉽진 않아요. 기쿠치가 뭐 휴스턴한테 지난 시즌에도 잘 던졌고 물론 옛날에 이제 기쿠치가 안 좋았을 때는 휴스턴한테 또 휴스턴이 강했을 때는 좀 약했는데 휴스턴 타선이 한창 좋았을 때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투수전 보고요. 승패는 당연히 간다면 휴스턴 봅니다. 왜냐면 뭐 결국에는 불펜 싸움에서 휴스턴이 유리하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선발에서 균열이 생긴다면은 기쿠치 쪽이지 않을까 브라운보다는. 그래서 휴스턴 승에 저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휴스턴이 좌한 상대 선발시의 어떤 팀 승률 자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캔자스하고 샌디로 가겠습니다. 오늘 뭐 샌디가 연패는 끊었는데 이거는 샌디는 못 보죠. 샌디는 못 봅니다. 그래서 로렌젠하고 피베타인데 근데 이제 캔자스도 못 보는 이유가 로렌젠을 신뢰를 못 합니다. 특히 얘가 원정에서 워낙 안 좋아요. 피베타는 그나마 홈에서 좀 던지고.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저는 굳이 보면 오빠만 볼게요. 승패는 샌디 똥배 손이 안 가서 이 경기는 그냥 오빠만 보고 승패는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7.5밖에 안 줬기 때문에 원정 로렌젠 샌디가 이긴다면 로렌젠을 공략을 해야지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로렌젠이 원정에서 실점하는 어떤 빈도 자체가 꽤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오빠만 보고 7.5니까. 근데 이거는 뭐 핵심 주력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면 샌디 빠따 생각했을 때 7.5 오빠도 못 낼 타선이에요. 근데 간다면 오빠만 볼게요. 왜냐면 샌디 1.38발 볼 바에는 7.5바 1.7 보는 게 낫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클브라고 애슬레틱스. 이거는 바이비하고 스프링스인데 어떤 최근에 양 팀의 흐름을 봤을 때는 뭐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어디 한쪽으로 기울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비하고 스프링스인데 바이비 지난 시즌 한 경기 호투했고 한 경기 부진했고 스프링스는 최근에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클블은 원래 뭐 좌한테 약한 건 아실 분들은 아실 거고 이번 시즌도 리그 평균 이하예요. 그래서 이거는 클블이 좌한 상대 선발 시 팀 승률도 낮고 최근에 흐름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바이비가 어떤 신뢰할 만한 어떤 엄청 좋은 카드가 나온 것도 아니고 스프링스가 엄청 안 좋은 카드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애슬레틱스 역배 그 다음에 오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애슬레틱스를 믿기보다는 클블 안 믿고요. 클블 좌한 상대 빠따 안 믿기 때문에 애슬레틱스 승에 오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워싱턴하고 다저스입니다. 다저스가 연승이 끊겼고 워싱턴은 힘들게 연패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맥켄지 고어하고 커쇼의 좌한 맞대결인데 고어 이번 시즌 워낙 잘 던지고 있죠. 그래서 다저스 상대로 이번 시즌 잘 던졌고 이미 작년에도 한 경기 잘 던졌고 최근에 5경기 연속 호투를 하고 있습니다. 커쇼는 어쨌든 최근 2경기지만 뭐 좋은 피칭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커쇼고요. 이 경기 다는 어렵긴 하지만 팀 대 팀의 어떤 체급 흐름을 봤을 땐 그래도 다저스 승에 저득점 보겠습니다. 다만 좌한 상대 타격 지표 모두 다 다저스가 우위예요. 다저스가 올 시즌 좌한 상대 타격 지표가 예년보다 좋은데 이건 참고만 하세요. 왜냐면 고어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기쿠치 정도의 어떤 피칭이면 둘 다 올 시즌 좌한 어떤 선발 레벨에서는 상위권이에요. 그러면 이 상위권 정도 되는 어떤 선발들을 만났을 때는 타격 지표가 무색한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선발은 오히려 저는 고어가 지금 보여주는 게 더 많고 신뢰도가 높은데 결국에는 투타 밸런스, 팀의 흐름 이런 걸 봤을 땐 다저스의 연패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커쇼가 저는 개 털리지만 않으면 이건 다저스가 잡는다고 봅니다. 다저스 승에 마인승에 저득점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보스턴하고 샌프입니다. 오늘 제가 샌프 가기도 했고 먹기도 했는데 도빈스하고 버드슨 이거는 아쉬운 게 보스턴 홈이었으면 더 재밌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경기는 데버스 매치업이니까 데버스 더비니까요. 근데 팀 대 팀의 흐름은 보스턴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선발도 뭐 어디 한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라면 이거는 보스턴 또 여기고요. 보스턴 역배 그 다음에 저득점 보겠습니다. 샘프는 오늘 가서 제가 먹긴 했지만 굳이 타이밍상 제가 잡아가지고 먹은 거지 굳이 지금 샘프의 연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도빈스가 뭐 좌밥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어떤 선발 제외 팀 대 팀 흐름을 봤을 때 당연히 보스턴 쪽 보는 게 맞습니다. 보스턴 역배승 저득점 보고 메이저리그 15경기 코멘트를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 축구로 넘어갈게요. 딱 20분 했네요. 그래서 코멘트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해축으로 넘어갈게요. 자, 축구 죄송합니다. 축구가 제가 저장이 안 됐네요. 지금 빠르게 저장을 할게요, 여러분. 다 적어놨는데 지금 저장이 안 됐네요, 여러분. 네, 제가 아직 바로 안 먹어서 바로 저장해서 띄울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적어는 놨는데 저장을 안 했네.
지금 클럽 월드컵이 뭐 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래도 제가 지금 어제 같은 경우 뭐 놓친 부분들 제가 체크해가지고 오늘은 좀 준비를 잘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부중미 골드컵은 오히려 좀 도움이 되셨죠? 미국 같은 경우 제가 미국 승 아니면 언더 둘 중에 하나 떠야 된다고 했고, IT는 가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도 6경기 있는데 한 경기 정도는 조금 안 좋습니다. 저장을 했으니까 띄워드리고 보여드릴게요. 자, 벤피카하고 오클랜드입니다. 지금 참가한 팀들 중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약한 팀이 나왔어요. 그래서 핸디도 엄청 높게 줬어요. 그래서 지금 벤피카하고 오클랜드인데,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잡아야겠죠. 그리고 다득점도 해야 될 거고, 벨러티도 빠지고 뭐 결장자가 많긴 한데 뭐 그런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체급 차이가 납니다. 거의 뭐 아마추어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뉴질랜드 자체도 뭐 축구를 못하고 거기서도 프로 팀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벤피카가 그래도 저는 핸디를 많이 높게 받았는데, 핸디가 5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4 줘도 되는데 일부러 5를 준 것 같아요. 너네 못 먹이려고. 그래서 이거는 그렇다고 오클랜드를 못 봐요. 벤피카 5 마에 5.5 오바. 그래서 6대0 정도 보는데, 벤피카도 지금 1승을 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그래도 간다면 5마에 아니면 5.5 오버 이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아예 그냥 통패스하는 게 맞습니다. 오클 뭐 프렌을 생각할 경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벤피카 5마엔에 5.5 오버. 클럽 월드컵 전체 참가한 팀 중에서 압도적으로 제일 실력이 떨어지고 거의 아마추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플라멩고하고 첼시예요. 이게 조금 어려운데, 지금 플라멩고는 뭐 데라코를 좀 불투명한 거 말고는 없고, 첼시는 뭐 그대로예요. 무드링 뭐 도핑 걸리기도 했는데, 양 팀 다 지금 1승씩 지금 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 1위를 누가 하느냐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플라멩고 프렌의 저득점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첼시가 이긴다면 한 골차 똥줄승 햄무 할 가능성도 크다. 근데 첼시가 직전 LA 갤럭시하고 하는 경기 봤을 때도 겨우 2대0으로 이겼고, 그 다음에 수비 쪽에 불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플라멩고도 한 골을 넣을 것 같고요. 첼시가 이기려면 이건 2골 넣어야 돼요. 근데 플라멩고도 수비 맘먹고 하면은 첼시가 멀티골을 기록하는 걸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플라멩고 프렌의 저득점 좀 어렵긴 합니다. 플라멩고 프렌의 저득점 보겠습니다. 첼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햄무 고배당 한번 또 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LAFC하고 티니스 맞대결인데, 이거는 둘 다 지금 1패를 안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래서 그래도 LAFC 쪽으로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만 무승부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면 LAFC가 줘도 못 받아 먹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LAFC 승무 사이드로 보시던가, 아니면 아예 아싸리 마에는 없다고 보고 햄무브 투트랙으로 보시던가 하시고, 언업은 언더 봅니다. 한 골 싸움. 왜냐면 티니스도 지고 싶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이 경기는 LAFC가 플라멩고처럼 티니스를 뭐 2대0 이렇게 압도할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언더 보고 LAFC 승무 아니면 해무브 투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진 않는다고 봅니다. LAFC가. 그 다음에 마지막 경기 미넨하고 보카주니어스인데, 이것도 이제 미넨 같은 경우에는 뭐 1승을 해놨고 골득실도 여유가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그래도 오늘 제가 이제 잘못 잡은 거는, 파리가 다음 경기 만만한 시애틀이니까 한번 쉬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간과한 게 제 실수였습니다. 언더는 봤어야 돼요. 파리 승 마이는 봤더라도 언업을 오버본 건 제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고민을 했는데, 미넨이 다음이 벤피카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히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넨 승, 그다음 마헨 승, 그다음에 이거는 3.5바. 보카 주니어스도 한 골 정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미넨 승 1, 마헨 승 3.5바 보겠습니다. 다음 일정이 벤피카다 보면 할만한 보카 주니어스한테 좀 더 저는 미넨이 제대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넨 승에 마헨 승에 3.5 오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중미 골드컵 두 경기는 일단 자메이카하고 과들로프인데,
한 경기는 이 경기는 지금 미국에서 하죠. 그리고 둘 다 1패예요. 반드시 잡아야 돼요. 근데 자메이카가 과들로프보단 나아요. 그래서 자메이카 승, 그 다음 다득점. 과들로프도 수비만 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오빠 보고요. 그 다음에 파나마하고 과테말라는 둘 다 1승이기 때문에 1위 싸움입니다. 근데 전력에서 파나마가 앞서요. 그래서 파나마 승 언더. 어제 미국 경기랑 비슷해요. 과테말라는 무승부 작전, 역습, 그리고 그렇게 준비를 해왔을 거기 때문에 한 골 싸움 봅니다. 그래서 과테말라가 저는 한 골도 못 넣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파나마 1대0이나 2대0 승 보고요. 파나마 승의 저득점 보고 해외 축구 6경기, 메이저리 15경기, 총 21경기 분석 코멘트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코멘트가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주간 모두 승리하시고 건승하시고 저녁 식사 안 하신 분들 맛있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주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